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근정리 70과부터 마지막 83까지 마지막 시간으로 어근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근정리 70에서는 이렇게 떠로 시작하는 그런 그 초성과 그 다음에 또 강한 소리로 시작하는 그런 초성으로 되어 있는데 받침이 비읍 받침이죠. 이렇게 비읍 받침인데 네, 어근들을 보면은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떡이라고 하는 말 있죠. 떡, 칠라오이 떡 그러면은 어떤 말을 대답하다, 어떤 말에 대해서 보통 칠라오이 그러면 대답하다인데요.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대꾸하다 그런 말도 있죠. 대꾸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칠라오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받아쳐요, 말을. 그 받아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떡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서신에 대해서 회신을 하는 것도 이렇게 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주는 거죠. 떠웬 떠목.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이라고 하는 말을요, 주먹으로 이렇게 퍽 치다. 떡. 우리가 잽을 날리다. 뭐 이렇게 잽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팍팍 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또 떡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또 땀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땀이라고 하는 말은 간과 다른 고기를 섞어 만든 소세지.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소간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은데, 간하고 다른 고기를 섞어 가지고 만든 그런 소세지가 바로 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맛덤봉에서 사용되는 사각 통나무 또 땀이라고 이렇게 그 통나무인데 통나무에서 그 홈을 파내 가지고 갑으로 쓰는 그런 것을 또 땀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사투리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큰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문장 속에서 만약에 땀이 나온다면 이게 뭐 용기인 모양이구나 또는 소세지인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위쪽에 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뇌는 번민, 뭐 고뇌 이런 것들은 그 뭐 종교적으로 스님들이 뭐랄까 참선 그런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땀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이 답답한 뭐 이래서 땀이라는 걱정은 우리가 걱정하다 마럼 그죠? 프로웨이 마럼 이런 말 쓰는데요. 이제 그거하고 이 따합하고는 좀 틀린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프로웨이 마럼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참선 과정에서 머릿속에 남는 인간의 고뇌, 갈등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런 걸 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톱스캇 우리 뭐 그런 말 배웠죠. 톱스캇 어떤 거를 막는 거예요.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의 흐름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도록. 이게 바로 톱스캇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멈추게 하다. 어떤 흐름을 멈추게 하다. 그래서 통제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요. 원래는 그냥 그러면은 똑딱 그러면 똑딱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을 딱 멈춰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을 멈추게 하는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건데, 그래서 톱에서 명사형 똠넙이 나와 있어요. 똠넙 딱 그러면 저수지가 되거든요. 톱에서 옴너 법칙에서 똠넙이 되고 거기다가 딱 흐름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함, 즉 그게 저수지죠. 그래서 똠놉딱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71번 이번에는 너로 시작하는 그러면서 또 그 종성 받침은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 넙이라고 하는 말이 그 우리가 모이덥, 삐덥, 마이덥 해가지고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이 박스를 넙이라고 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병 같은 거 있잖아요. 병. 예, 맥주병, 스라비에, 모이덥, 삐덥, 마이덥 이렇게 세잖아요. 병을 셀 때. 그렇죠? 이 박스뿐만 아니라 병을 세는 단위. 이것도 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병을 세는 단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이덥, 삐덥, 마이덥.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열을 뭐라고 하지? 열. 1, 2, 3, 4, 5, 6, 7, 8, 9, 10. 10을 바로 넙. 그렇죠? 예, 넙. 이건 좀 짧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이 너 발음은 그 한글에서 더 해가지고 약간 그 파열이 있는데 캄보디아의 너 발음은 파열이 없이 혀가 안쪽으로 약간 더 들어가서 리을 받침이 약간 섞여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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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엽. 네, 그렇게요. 그 다음에 납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납은 보통 매우 약한 힘이 빠진 납 이렇게 가지고 좀 뭐라고 하죠? 힘알대기가 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흐물흐물한 매우 약한 이런 말을 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나 땀에 흠뻑 쳤다. 물이나 땀에 흠뻑 쳤다. 또 떡 그러면 또 떡 비를 맞다. 떡 물에 이렇게 흠뻑 맞은 것이 또 떡인데 또 떡하고 비슷한 말이 바로 납이라고 하는 말이죠. 납. 그 다음에 물기를 또 빨아들이다. 물에 젖는 것 왜냐 물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다.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도 또 납이라고 하고 그래서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은 물하고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다, 연루되다 라고 하는 말로 납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힘이 빠진, 매우 약한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떤 것과 연루되다. 한번 예문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납을 INT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뭐죠? 납을 보면 observe 빨아들이다, 그죠? soak 이것도 뭐 빨아들이다. 매우 약한 이죠 기진맥진한 뭐 그런 말들인데요. involve 여기 뭐뭐와 연루되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예문을 보니까 넘나의 이게 뭐예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노 록걸능 납들 크뇽 그러니까 조금 올려서 that affair almost involved me 그래서 나와 거의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나와 거의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넘나의 아마 이게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가 잘못 써진 것 같아요. 넘나누 록걸능 답떨 크념 나와 연루된 록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예문을 보니까요. 납돈이라고 해가지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렇게
매우 부업,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말을 바로 납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써서 돈이 납한, 돈이 매우 약한 그림을 그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바로 그 한국말로 money인데 돈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이 돈도 결국 매우 약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 또는 약하디 약한 이런 말이 들 텐데 약하디 약한 그래서 그 앞에도 여기도 어디 갔죠? 이게 아니라 나 B가 돼야죠. B 앞에도 매우 약한 뒤에도 매우 약한 그래서 납돈 그러면 매우 찢어지게 가난한 그 다음에 매우 그 뭐가 좀 시원치 않은 매우 시원치 않은 이런 말로 납돈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쯔뭉의 쯔뭉의가 뭐예요? 병이잖아요. 병. 쯔뭉의 납 그래서 very grave illness very grave illness grave는 또 뭘까요? grave 매우 심각한 이런 뜻인가? grave 무덤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뜻이 엄한, 진지한, 신중한, 뭐 위독한 이런 뜻이 있네요. 병이 위독한 그죠? 무덤 그러니까 위독하다 이런 말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위독한 병 이게 바로 쯔뭉의 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납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약한 인데 병에 쓰여지면 매우 약한이 아니라 매우 중한 이런 말로 해가지고 쯔뭉의 납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치 아프다 납 나 떠 하이 치 납 나 떠 하이 그러면 dying 죽어가다 이 말이죠. from an illness 병 때문에 병으로부터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 납 나 떠 하이 그러면은 아프긴 아픈데 아주 중하게 아픈 거예요. 나는 강조죠. 매우 중하게 아파서 곧 갈 것 같다. 더 하이. 간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더 하이니까. 나 더 하이.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 아니면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한국말로 거의 죽을 것 같아. 거의 그 사람 아파가지고 거의 지금 죽을 것 같아.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근데,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봐봐. mình men internet te king ba nhóm miền Panya troka chuchul internet hai ba nhớ alơ kampung tai bongrian cứ đôi chưa suốt sok charia som sose bantek son ka sa prampal tamtik một phơi bài một phơi bún has pram loi hok sap bài 섭도 프람로의 혹서 프람 아, 마, 마, 마바 트라하이 마바 그자 마바 킹타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어떤
감각을 상당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네요. 츠답 나 더하이. 도대체 하나하나는 다 알아요. 츠 아프다. 남만 좀 어렵지, 그죠? 나 매우. 그다음에 떠 가다. 하의. 그러면 완료 시제 뭐 했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캄보디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 거죠. 츠답 나 더하이. 그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녀, 녀는 땀을 흘리다, 마이크 녀 이렇게 하죠. 땀을 흘리다, 녀, 그죠? 그 다음에 납, 그 다음에 납은 아까 그 흠뻑 접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우는 윗두리, 그 윗두리가 흠뻑 젖도록 땀이 나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to be soaked with sweat. 세타에 의해서 흠뻑 젖다. 세타가 흠뻑 젖어지다 이런 말인데 over shirt. 뭐 셔츠나 세타나 뭐 똑같은 말이겠죠. 그런 말을 납 이렇게 납을 써가지고 어떤 것이 땀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태 이런 말을 또 납이라고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또 납이 있네. 떡답. 이는 to seep in as when water reach the floor of the horse to barely touch. 그 물이 바닥에 그 도착된 거예요. 물이 바닥에 도착되어서 물과 사람이 거의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앉아 있으면 그 이 옷 같은데 스며들잖아요, 그죠? 피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seep이라고 하는 말이 seep 찾아볼까요? S-E-E-P seep 스며나오다, 새다, 서서히 확산되다, 생각 따위가 침투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안으로 이렇게 젖어들다, 빠져들다 이런 말이니까 떡다. 그러면은 이 옷가지에 물이 있는데 물이 닿으면 이렇게 물이 쫙 빨아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납. 참 표현이 꼭 필요한 표현이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 납을 공부했는데 꼭 필요한 표현이네요. 여기 물기가 점점 스며들다. 빨아들이다가 아니라 빨아들여지다.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들여지다. 물기가 빨아들여지다. 참 어렵나요? 스며들어지다. 빨아들어가야 스며들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물기가 스며들다. 미안합니다. 네. 예. 떡답, 그렇게 아으를 붙이면 되겠죠. 바지 그림 떡답, 카우. 카우에 능 카우인데 능 빼버리고 떡답 능 카우인데 능 빼버리고 떡답 카우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짧게 해가지고 납 그러면은 이건 진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조각 뭐라고 하나요? 조각칼로 뭘 새기다 그러잖아요. 조각칼 있잖아요. 그 송곳같이 생긴 거 그걸 뭐라고 하나요? 조각칼을 뭐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걸로 망치로 툭툭툭툭 쳐가지고 깎잖아요, 그죠? 정으로 어떤 것을 새기는 거예요. 글자를 새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조각가들이, 그죠? 정으로 조각을 세우다 이 말이 바로 납. 제가 깜뽕싸움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신학교에 학생 중에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학생인지 사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그 신학교에 있는 뭐 하나님은 뭐 우리의
그 우리의 희망이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쳐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 납처가 뭐예요? 나무를 깎다 그 말인데 서므랍 악서 글씨를 위해서 나무를 깎다 납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홈을 파다. 그 홈을 파는 것도 뭐 드릴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으로 그 목공들은 구멍을 딱 파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뭐 그런 걸 뭐로 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72번을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쩌로 시작하면서 비읍으로 끝나는 그런 글자인데요. 이 쩝이라고 하는 말은 괭이에요, 괭이. 그죠? 괭이 쩝. 그런데 괭이가 우리가 한글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이렇게 괭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생긴 괭이가 있어요. 이렇게 반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거워요. 그래서 탁 내리치면 폭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많이 안 줘도.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내리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가지고 파내고 이렇게 하는 그 괭이가 꼭 집에 있더라고요. 그 괭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시 나무 그 사각을 세워가지고 천막을 세울 때 그 괭이로 콕콕 찍어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조금 파서 나무 몽둥이를 쿡 뭐 한 30cm 집어넣고 흙으로 메워가지고 위에 이렇게 천막을 세우더라고요. 그때 쓰는 그런 괭이가 바로 이 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음이죠. 한번 해볼까요? 쩝. 네. 그 다음에 짧게 짭 그러면은 아시죠? 끝나다 그러죠? 만쩝, 쩝하이 끝났어. 쩝하이, 만쩝하이. 그 다음에 짭 길게 이렇게 짭 하면 참새를 얘기해요. 캄보디아 참새 많이 있죠? 네. 인도네시아 무슨 섬에 참새가 없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참새를 갖다가 기증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참새가 그 동물 먹이사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에 자, 짭 이 말이 바로 참새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짭 그러면 잘 아시지만 물건을 손으로 잡다 이 말이 짭이고요. 깐 그러면 쥐다라고 그랬죠. 쥐다. 그죠? 네. 자, 73번을 보겠습니다. 73번에서는 깝 이렇게 꺼로 시작해가지고 비읍으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이 포진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이 화합하다, 잘 무엇뭐를 하다. 이렇게 화합 서로 간에 껍이라고 하는 말이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껍은 뭐 보니까 여기 be agreeable 자 인정될 만한 이런 뜻이고요. to harmony 잘 화합되는 그다음에 to be effective 효과가 있는 successful 성공적인 그다음에 propitious 뭐 적절한 이런 뜻인 것 같고요. 트남껍 그러면요 효력이 있는 약이에요. 효험이 있는 약. 트남껍. 그러니까 좀 약 쓰잘데기 없이 발라야 낫지도 않는 약 좀 주지 말고 무좀에 잘 薬는 잘 듣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약에 잘 듣는. 그러니까 어떤 병에 잘 듣는 무좀에 잘 듣는 약 좀 줘. 그러면 some 아위 트남껍 나엘 싹섬 떡씨라고 하죠 무좀을 그죠? 떡씨 물이 먹다 물이 씨가 뭐예요? 씨 동물이 뭘 먹는 게 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무좀을 떡씨라고 하죠. 네, 떡씨 쭈뭉어 떡씨인데 쭈뭉어 빼버려도 되겠죠. 현상이니까. 그래서 트남껍 이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단어네요. 그죠? 어떤 거에 잘 듣는 약이 뭐냐면 트남껍이네요. 자, 따라해 주세요. 트남껍.
나 잘 듣는 약 좀 사러 왔어요. 그냥 마오 소무랍 땡트남갑. 그러면 잘 듣는 약을 사러 왔어요. 어디에? 좀 그냥 내 병에. 그 다음에 너겁도 있네. 너겁. Stay healthy. 그러니까 무탈이 잘 있다. 무탈이 잘 있다. 이런 말 있죠. 예.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단기 선교로 20일 동안 오셨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세요? 나 무탈이 잘 지내고 있어. 그냥 너겁 어더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겁. 너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있다. 물건이 있다는 미은. 사람이 문제 없이 있다는 너예요. 그러니까 너겁 그러면 별 일 없이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 말이 너겁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겁, 너겁. 네, 그 다음에 너겁 clear. clear가 붙으면 live together 서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잘 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무지무지하게 싸우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웃집하고 별로 싸우질 않아요. 잘 화해하고 잘 살아요. 그러면 섭등하이는 너겁 크니어 찌어모이 내약젓 강. 요즘에는 이웃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너겁 크니어. 크니어는 서로 쌍방이 뭐 이렇게 행위를 할 때 크니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겁 크니어, 너겁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록시겁. 록시겁. 이 말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 같아요. To succeed in daily. 그러면은 날마다 먹고 사는데 succeed 문제 없이 해결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daily work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루틴이라고 하도 또는 daily business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업.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날마다 오늘 뭐 먹고 살 만큼 벌어서 이런 뜻이겠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그 수리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공사해주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차 한 대 가지고 그 투어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to succeed in daily work, daily business 그러는데 록시컵 그러면은 나 오늘 문제 없이 잘 먹고 살고 있어. 나 오늘 그러니까 먹을 만큼 벌었어. 뭐 이렇게 바꿀 때 별 문제 없이 하루를 뭐 벌만큼 벌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해결했을 때 바로 록시컵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록시컵, 록시컵. 살 만큼 벌었어.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껍, 이 말은 껍스러우. 여기 웃동 가는 데 보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푸놈펜 시의 서쪽 외곽이죠. 북서쪽 외곽인데 거기 이 호수 엄청난 호수를 뭐라고 하냐면 껍스러우라고 해요. 껍스러우. 스러우가 뭐예요? 스러우가 벼잖아요, 벼. 또는 나락이잖아요. 나락을 묻은 거예요, 껍스러우가. 나락을 묻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껍스러우가 어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해서 그런 아마도 저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멍껍스러우 그러면은 멍이 뭐예요? 호수잖아요. 그 호수 안에다가 임시적으로 나락 같은 거를 감추기 위해서 물속에 감추는 경우도 있겠죠. 싹이 나가서 문제가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감췄다가 내서 말리면 되겠죠. 뭐 이런 전설 때문에 생겨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껍스러워가 나락을 묻다 이 말이 껍스러워예요. 나락을 땅에다 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하여튼 이 껍이 바로 땅 속에다 뭘 묻는 거죠. 멜이라고 하죠. 멜이 그죠? 네. 그 다음에 배의 프레임. 배를 짤 때 그 프레임을 제일 먼저 아주 튼튼한 나무를
그 깎아가지고 휘거나 깎아서 싸는데 배후렴을도 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그지 많이 쓰지 않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또 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시를 쓰다, 시, 포이트리라고 하죠. 시. 시를 읊다, 시를 쓰다, 시를 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를 바로 깝이라고 해요. 깝. 그래서 깝에서 껌납이 나왔어요. 껌납. 껌납도 시예요. 시. 깝은 아마도 이게 시지만 시를 쓰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껌납 이것도 시고 깝도 시죠. 엄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깝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깝쳐 그러면은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꾼이 산에서 밑동을 도끼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깝 이렇게 깝쳐 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의태어 같아요. 의태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깝쳐 나무를 도끼로 찍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껍 이건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고요. 옛날에 제가 뭐랄까요? 이걸 잘못 해석가지고 음자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씀으로 해가지고 문법이 틀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꼽 있는데 꼽은 서로 사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신발 얘네들 신발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신발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탁 던져가지고 뭐 맞히고 이런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사람한테 집어 던지기도 하잖아요. 스파이크증 신발인데 꼽 스파이크증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고 확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꼽. 그 다음에 어떤 사이에 끼다. 그 다음에 꽉 눌러 조이다. 조이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사이에 끼다라고 하는 말도 드는 게 이게 바로 끼읍이에요. 끼읍. 끼다라고 하는 그 끼자하고 똑같죠. 끼읍, 끼다. 그죠? 끼어서 눌려지다. 이런 말도 끼읍이에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끼읍. 네. 다음에는 꼬압이네요. 꼬압이 뭐냐면 뺀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충족된, 딱 맞는. 그래서 찌어띠 꼬압젓, 젓이 뭐예요? 마음. 꼬압이 뭐예요? 꽉 차다. 마음에 가장 알맞는, 마음에 꽉 차는 쓰러이, 찌어띠 꼬압젓, 내 마음에 꽉 차는 여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찌어띠 꼬압젓, 찌어띠 스러라님. 찌어띠는 가장 이런 뜻의 말이 있어요. 찌어띠가. 그래서 꼬압젓 그러면은 마음에 꽉 차는 뺀젓보다도 좀 더 강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뺀젓은 마음에 드는 이 말이지만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꽉 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꼬압이니까 뺀젓보다는 꼬압젓이 조금 더 강한 표현이겠죠. 네. 그 다음에 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를 이렇게 맞대다, 매치시키다, 굽. 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떠는 이렇게 있다, 이어지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두 개를 잘 어울리도록, 한 쌍을 잘 어울리도록 꾸미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굽. 스라 우어를 썼네요. 스라 우어를 써서 꾸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면 꾸업. put together 같이 놓다 이런 말이고요. to braid. braid가 mix together 서로 섞다. braid가 날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꽃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요? braid. 노끈, 그 다음에 머리를 따다. 머리를 끈으로 짜다. 이 말이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머리를 딸 때 한 줌은 이렇게 하고 또 한 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손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따잖아요.
예, 이렇게 뭐를 서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드는 거, 이걸 바로 브레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꾸업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서로 세 가닥을 따고 네 가닥으로 따고 다섯 가닥으로 따는 거죠. 따는 거나 또는 따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섞는 거, 이게 바로 꾸업. 예문을 보니까 꾸업 싸웃. 그러면 laid thread of silk together. 그러면은 그 실하고 thread, 실하고 예, 실크의 실을 이렇게 실크의 실을 이렇게 짜면은 서로 따면은 하나의 천이 되겠죠. 또는 어떤 장식품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실크로 뭐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 그 기념품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기념품 같은 거죠. 열쇠고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인형을 뭐 따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게 바로 꾸업 싸웃. 이 싸웃은 3대 싸웃 파무왕 이렇게 3대 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싸웃 파무원 또 하나 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실크를 꾸업 따타 이 말이 바로 꾸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네요. 자, 그 다음에 74번 이렇게 처로 시작하면서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걸 보면은 예, 혀가 아래쪽으로 납작 붙어가지고 물 한 모금을 머금고 나온 소리라고 그랬죠. 첩은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다. 그 위에서 화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네, 매치시키다가 꾸업이고 이 껍이라고 하는 말이 록시 껍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잘 화합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도 이 첩이라고 하는 말도 그 어떤 것으로 그 아첨을 떨다라고 하는 말과 서로 화합하며 잘 그 알랑방구를 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알랑방구를 끄다. 그러면은 좀 남자들 비유가 없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은데 비유를 잘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첩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꼬아첩 큰용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알랑거려. 네, 나를 잘 맞춰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꼬압첩 큰용. 이 첩이라고 하는 말도 알아둬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끔씩 그 매가 하늘을 빙빙 돌다가 먹잇감을 보고 그냥 급습해가지고 떨어지죠. 날개를 접고 이게 바로 참이에요. 예, 참 막사이 뭐 쌉 언들이 찹능 짭 뭐 무한 모이끄발 그러면 언들이 독수리가 참 급습을 해가지고 예, 무한 모이끄발 닭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첩은 알랑방귀를 끼는 거고 찹은 급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찹 이건 잘 아시면 찹찹 그럼 빨리빨리 순서를 빨리 해라. 어떤 그 너무 지연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찹 아위 찹 빨리 이런 얘기겠고 75번에 이번에는 로로 시작하면서 잠깐만요. 로로 시작하면서 비읍으로 끝나는 말들을 보면 물고기 덫 중에 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영탐하다는 몰래 숨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롭이라고 하는 말이 롭멀 그러면 숨어서 염탐하는 거예요. 클로암멀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클로암멀은 사실은 그 군사 작전에서 가서 정탐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정탐하다 그러죠? 예, 가서 공격을 하기 전에 다 살펴보는 거죠. 동쪽에 뭐 탱크가 있고 서쪽에는 뭐 박격포가 있고 뭐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로암멀인데 예, 그와 비슷하게 사람이 그냥 뭐를 숨어서 훔쳐보는 거예요. 이게 롭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고기덫은 롭이라고 하는데 새덫은 롭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롭. 그다음에 롭짜올 그러면 그 글씨를 썼는데 지우개로 지워버리다. 지워서 깨끗하게 하다. 이거를 롭짜올 그러죠. 예, 역시 오를 써가지고 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읍트남은 약을 바르다 잘하시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로압 뭐를 잘못 먹거나 또는 행동을 뭘 잘못해가지고 병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쭈뭉은 로압 재발된 병이에요. 쭈뭉은 로압하의 그 사람 병이 재발되었어요. 네, 로압이라고 하는 말이 재발되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병이 생겼을 때 까읓하고는 틀린 거예요. 까읓은 처음에 생긴 거고요. 그죠? 네, 로압은 바로 재발된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읍인데 로로 시작하는 거죠. 소피읍 리읍사 점잖하게 말을 하는 거죠. 네, 니제이 소피읍 리읍사. 그래서 리읍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점잖은, 매끄러운, 바르게 펴진, 평평한, 시므리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므리읍은 시음 태국의 어떤 부족이죠. 하나의 태국 족속인데 그 태국 족속을 평정한 땅. 뭐 17세기에는 캄보디아에 역사가 없었죠. 이미 아유시아라고 하는 그 태국 왕조의 멸망을 1431년인가 그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1432년도에 프놈펜으로 그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때부터는 뭐 완전히 뭐 태국에 점령당했다가 베트남에 점령당했다가 그 이 앙코르 여기 캄보디아 땅이 캄보디아가 없었죠. 지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베트남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태국의 시음 전투를 열었는데 지금 현재 시므리읍 지역에서 전투를 열었는데 아마 태국이 대패를 하고 베트남이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 베트남에 연대를 했던 왕조가 바로 캄보디아 왕조가 베트남의 속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어떤 권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라는 왕조는 이렇게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시므리읍이라고 줘서 오늘날의 시엠닛이 됐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그 한현희 밴드에 올렸는데 그래서 시므리읍 그랬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시엠닛이라고 그러는데 왜 김 선생만 시므리읍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누가 토를 달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리읍이라고 하는 말이 평평한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은 리읍 평탄한 이런 말이 리읍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고 너희 리읍 그러면 평평한 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읍에다가 점을 하나만 찍으면 여기 리읍점 해가지고 스라 이어 톰 큰 이어를 쓰면 준비하다 그죠? 리읍점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점을 하나만 찍으면 리읍이 로압이 돼서 숫자를 세다. 로압 레이 숫자를 세다. 로압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를 로압이라고 하는 거죠. 로압. 예. 그래서 리읍 로압 그러면은 설명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읍 로압. 그죠? 리읍 로압. 그래서 리읍은 숫자를 세서 어떤 것을 세서 리읍 평평하게 잘하다 이게 바로 설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리읍 로압. 76번에는 쪼로 시작해가지고 비읍으로 끝나는 그런 말인데 두 번째 쪽쪽 빨다 이 말을 쭉 이렇게 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쭉. 우리는 쪽쪽 빨다 이 말을 캄보디아 사람들은 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쪼압 이건 서로 달라붙는 거죠. 쪼압 큰이에요. 그죠? 서로 달라붙는 거예요.
쪼압젓 그러면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쏙 빠진 거죠. 마음이 달라붙어. 쪼압젓. 쭉 이거는 만나다. 잘 아시겠고. 자, 77번에 soap을 보면은 soap은 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냥 soup 그러면은 그 꼴에 쏟 그러면은 순수 혈통의 쏟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쏟이 아니라 여기서는 쏙이에요. 쏙 그죠? 쏙 이 말이 충분한 그 진정 어린 완전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꼬안 니제이 썸또 썹 그러면 충분히 사과를 한 거예요. 썹 그죠? 충분히 어떤 것이 남김없이 진짜 본심에 우러나서 이런 말을 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숲 그러면은 썹 그러면 계란 알을 또 에그를 썹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썹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썹이라고 하는 말이 찌개라고 하는 말도 있네요. 찌개 그죠? 숲 이게 썸로는 밥국 썸로 숲은 국도 들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찌개 좀 이렇게 큰 뭐 뚝배기 같은 데에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썸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물이 좀 국물이 많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먹는 거고 썸로는 숲은 이것은 여럿이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것이 또 우리 한국말로는 약간 찌개라고 하는 말과 대응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78번 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꺼나 꾸로 시작해서 미음으로 끝나는 미음 받침을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사이에 여기 잘못 썼네요. 사잉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가락 사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운 피부병의 일종 껌이라고 하네요. 수족구병 이런 거 얘기 안 할까요? 수족구병 그죠? 네, 수족구병이 손, 뭐, 입 이런 데 물집이 생기지 않나요? 네, 자, 껌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컴도 있네요. 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 마치 동물이 먹이를 잡아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앙 그러잖아요. 앙 그러는데 이거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같아요. 네, 앙이 아니라 껌은 병, 수족구병 일종의. 그 다음에 이거는 놀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추, 곱사등 이거를 우리가 또 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껌, 곱사등을 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발음인데 이렇게 오를 써가지고 껌 이 말을 쓰면 등이 있어요. 등.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렇게 종이 등에다가 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요즘에는 초가 아니고 조그마한 전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등을 하잖아요. 연등하는 이걸 바로 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껌. 막 가끔씩 이렇게 연등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띄워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하면서 물에다 띄워 보내는 거 이것도 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껌, 네, 띄은 껌 띄은 촛불을 넣어가지고 연등을 해서 쭉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넘어지거나 꺼지겠지만 소망을 띄우는 거죠. 물에 띄우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를 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곱추도 껌이고 그런 연등도 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9번을 보면 이번에는 쩌로 시작하면서 미음 받침으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점 그러면은 딱 그 한가운데 트럼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트럼 따에 꼭 그런 말인데 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때는 트럼 딱 그 내용이 맞아. 그 다음에 트럼 껄라잉누 장수에도 사용하는데 트럼은
광의로 사용하지만 점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적인 어떤 장소, 공간에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점건 날, 딱 한가운데 이런 말이거든요. 딱 중앙 이런 말이 바로 점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정수리, 예, 정수리라고 하죠. 그죠? 예, 머리 꼭대기 딱 중앙, 정수리. 예, 여기 딱 거기를 꼭대기를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 예, 산의 맨 꼭대기 부분을 엄뿔이라고 하는데 그 엄뿔 중에서도 정 한가운데 거기는 점 엄뿔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점 이렇게 장음으로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짬은 잘 아시지만 그 베트남 남베트남족이어가지고 지금 베트남족을 베트남 사람들을 비하해서 윤 그러죠. 윤. 그런데 껌뽕짬이 뭐예요? 짬족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족이라고 해요. 참. 아니요, 똑같은 말인데 이 참족을 캄보디아 사람들은 참이라고 하지 않고 짬이라고 해요. 짬. 왜냐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껌뽕참이라고 하든 껌뽕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짬. 예, 그래서 발음하는 그 규칙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짬이라고 하는데 짬이 베트남의 그 남쪽 그러니까 저쪽 말레이시아 쪽에 사는 그 이렇게 메콩강 하류 쪽에 살았던 그런 아주 잔인한 족속. 이렇게 어떤 그 섬 쪽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바다하고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동해 그쪽에 살아야 됐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섬 사람들이 강해요. 드세요, 그죠? 네, 그렇게 그 베트남 그 바다 쪽에 있는 살았던 그 족속이 바로 짬족인데 짬족이 계속 끊임없이 이 엉거우족을 괴롭혔죠. 일본 왜구들이 우리 조선 고려 조선을 계속 괴롭혔던 것처럼 짬족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짬족이 많이 살았던 항구가 바로 껌뽕짬이죠. 껌뽕짬. 그래서 길게 발음해서 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짬. 그래서 점빠라고도 하고요. 점빠. 뭐 앙코르와트 이 가이드들은 참파족 그러는데 영어로 읽으면 참파지만 캄보디아 사람은 참파라고 하지 않고 점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빠. 그 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구들. 캄보디아의 왜구들. 그다음에 짜옴은 빙 둘러싸다. 싸타가 아니라 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빙 둘러싸다 잘못됐네요. 빙 둘러싸다. 파리가 갈치덩어리에 접시에 놓으면 빙 둘러싸죠, 그죠? 이게 바로 짜옴, 로이 짜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짜옴. 그 다음에 양은 우리가 찌음이라고 하죠. 찌음. 예, 그렇죠. 염소는 뽀빼 이렇게 얘기하고 양은 찌음. 그러니까 목사님을 뭐라고 하죠? 목사님, 목사님, 양치기. 껑윌 찌음. 그래서 찌음 빼고 껑윌, 내가 껑윌이라고 하죠. 껑윌, 양지기. 그 다음에 좀이라면 있는데 쪼를 써가지고요. 좀. 사실은 이 쩌이라고 가지고 나무를 망고 같은 것을 이렇게 엽게 깔아가지고 건망고를 만들 때 그 깍이라고도 하는데 쩌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꽃갈처럼 어떤 물건의 끝을 뾰족하거나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깎는데 연필 깎듯이 연필 끝을 뾰족하게 깎잖아요. 그죠? 이런 걸 바로 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80번 이번에는 떠나 또를 가지고 미음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를 보니까 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덤 아하 이 말이 금식이죠. 덤 아하 그죠? 정신적인 욕구를 삼가하다. 정신적인 욕구를 삼가하다. 덤이 바로 덤 아하 음식을
끈이를 삼가하는 거예요. 금식이죠. 덤 아하. 예. 덤 넘네이. 그러면 잠자리를 삼가하다. 몸이 안 좋은데 잠자리를 너무 자주 하면 기력이 빠져나가잖아요. 덤 넘네이. 넘네익은 썸 넘네이 이게 같이 자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을 삼가하다. 욕구. 인간의 욕구, 오욕 칠정이 있죠. 오욕 칠정을 삼가하다 이 말이 바로 덤이고요. 그 다음에 땀은 땀 그뇽 나를 따라하다. 땀이라고 하죠. 그죠? 땀. 그 다음에 멍에를 씌우다. 멍에. 그런 늠이에요. 늠. 늠이 멍에인데 뜸은 멍에가 아니라 멍에를 씌우는 것을 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뜸, 늠 그러면 멍에를 씌우다가 되겠죠. 자, 멍에는 늠, 멍에를 씌우다는 뜸. 해보겠습니다. 늠, 뜸, 늠, 뜸, 뜸, 늠, 뜸, 늠. 멍에를 씌우다입니다. 그 다음에 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이 있는데요. 바나나나 트나웃 같은 거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이 피기 직전에 보면 그 안에 못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딱 자르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확 뿌리면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축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상태로 딱 이렇게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 이걸 바로 똥이라고 해요. 똥. 네. 꽃망울이 탁 터트리기 직전에 그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거. 보통 바나나 또는 트나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터지면 거기서 막 꽃이 만발하면서 그게 나와서 나중에 바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그 상태를 바로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똥. 그 다음에 똥은 뭐죠? 똥. 똥은 꽃대를 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모이똥. 그죠? 바나나, 모이스넛, 모이똥. 전체 클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똥. 이렇게, 오가 있으면, 말하자면, 나비가 꽃에 내려앉는 거예요. 날아들다, 내려앉다. 이 말은 바로 똥이에요. 똥. 매 엄마의 똥, 메이처. 플라이처, 꽃이 뭐죠? 푸까. 그러니까, 나비가 꽃에 날아들다. 매 엄마의 똥, 푸까. 똥, 널러, 푸까. 꽃 위에 날아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똥인데 잘 익은. 반대말은 크제이, 그죠? 스와이 크제이. 그러면 푼망고를 얘기하는 거고, 스와이 똥 그러면 완전히 단 물이 쫄쫄 나오는 잘 익은 무른 망고. 이 말을 바로 스와이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81번 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의미가 없고 함 쪽바라이, 그러면 금연이라고 하는 말이죠. 금연. 쩌란 그러면 주차하지 마라. 이게 주차하다. 란 차니까 차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차 금지 이 말이 바로 쩌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음이 있어요. 하음. 목 하음 하의. 그러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네? 얼굴 부었네. 이게 바로 목 하음. 목이 얼굴이니까요. 목 하음. 하음이 바로 붓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마음이 뭐 이렇게 다치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붓게 되죠. 근데 부을 때 바로 하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2번 썰을 가지고 미음 받침을 만드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는데 바로 포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삼지창? 썸이라고 하죠. 썸. 예, 그런데 이 포크를 썸이라고 하는데 싹썸 그러면 적절하다. 싹썸 러나 적절하고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썸이라고 하는 말이 뭐와 잘 적당하다. 프로퍼라고 하는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싹썸 잘 맞아, 좋아, 적절해. 싹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이 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썸 엄벌마오, 썸 요 엄벌마오. 야, 소금 좀 가져와라. 그 소금을 한번 쳤어요. 아직도 싱거워요. 먼 또한, 예, 먼 또한 한 번 더 쳤어요. some high, some high. 이게 바로 이제는 딱 맞아, 적절해, 이런 뜻이거든요. some high. some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프로퍼인데 some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싹 some과 같이 잘 사용되는 경우가, 수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삼지참 포크도 some이라고 해요. 포크, some. 그러니까 포크로 잘 적당히 찍어서 먹어. 적당히, 이 말이 바로 some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some, 그럼 please 배워서 잘 아시겠고요. some mau, 와주세요, 이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some, 이 말이 있어요. some은 어떤 일을 하고 또 하고 질리게 하는 거예요. 니제이 some 따빠에, 그러면 잔소리를 내리 하는 거예요. 니제이 말하다, some 그러면은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따빠에는 어떤 뜻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정적 상황에서 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 상황에서 붙은 것 같은데, 니제이 some 따빠에 그러면은 바로 잔소리하다, 이런 말로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ome, 이거는 요구하는 거죠. some, 스나어 some, 요청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이 말이에요. 스나어 some인데, 예를 들어서 간구하다, 이런 말도 some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싸움은 축축하다, 물기가 있다, 습기가 차다, 이 말이 바로 싸움이에요. 그래서 썸나움이라고 하는 말이 업너 법칙에 의해서 나왔어요. 썸나움은 뭐냐면은 물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기, 습기, 썸나움. 그런데 이슬은 뭐라고 하냐면, 이슬 비슷한데 썬싸움이라고, 썬싸움. 헷갈리면 안 돼요. 썸나움은 습기고요, 이슬은 썬싸움이에요. 썬싸움. 그 세 개를 동시에 아셔야 돼요. 자, 싸움은 축축하다, 형용사죠. 축축하다, 젖다, 젖은 거예요. 물기에 의해서 젖은 게 싸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명사형이 썬싸움이 나왔는데, 썬싸움은 이슬이고요. 썬싸움. 그 다음에 썸나움이 나오는데, 염너법칙에서 나온 썸나움은 바로 물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기, 습기, 물기. 자, 해보겠습니다. 썸나움, 썬싸움, 썸나움, 썬싸움. 네,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83번은 아까 로로 시작해가지고 미음으로 끝났는데, 아까 롬 있잖아요. 롬. 그 파리가 둘러싼, 조금 전에 배우지 않았나요? 롬. 빙 둘러싼, 이게 짜움. 이 짜움이 있죠? 짜움, 여기. 짜움, 롬,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짜움, 롬. 이 짜움도 빙 둘러싼. 여기에서 롬도 이렇게 빙 둘러싼. 이렇게 해서 짜움, 롬. 로이 짜움, 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움, 롬. 짜움, 롬. 빙 둘러싼 거예요. 짜움, 롬.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음이라고 있는데, 왕족에서는 예를 들어서 멍이라고 하는 말을 멍빠온 멍을 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족 간의 어떤 그 형제 관계, 리음. 리음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캄보디아의 연극이 있어요. 연극, 리음깨. 그래서 이 왕족세에서는 멍이라고 하지 않고 리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렇게 쓰라 이어톰 큰 이어를 써가지고 리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롤름, 이거는 이슬비가 플링 롤름, 그러면은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우리가 이슬비를 바로 롤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롤름, 플릉 롤름. 그러면 이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플릉 롤룸 트랩. 그럼 이슬비가 툭툭 떨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링 롤룸, 플링 롤룸. 롤룸이 한번 여기 명사로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롤룸. 예, 명사로만 사용되네요. 롤룸. 예, rain, drizzle. 여기 동사로도 사용되네요. to drizzle. 예. 이슬비가 내리다 이 말로도 사용되는데요. 이슬비 또는 이슬비가 내리다 이렇게 보슬비가 내리다. 네,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슬비가 내리다 이렇게 해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다. 아직 저장이 안 됐고. 자, 이렇게 83번까지 배웠고요. 자, 84번부터 뭐 땅을 파다, 뭐 까이, 또이, 꺼까이, 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발음이 쭉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꼬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많은 뭐 말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죠, 실제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710번까지니까 전체 644니까 약 66개 정도는 이렇게 하루에 5개 정도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의미하고 뜻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까이 그러면 치까에 까이 그러면 개가 땅을 막 발로 후벼가지고 파는 거예요. 치까이 까이. 그 다음에 모안 까이 그러면 닭이 발로 막 휘졌죠. 모이를 쪼기 위해서 땅을 막 휘졌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까이예요. 까이. 그 다음에 리응 까이 해가지고 리응 까이 몸이라고 하는 리응 까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밑에 꺼 까이가 있는데 꺼 까이도 보면 까이나 꺼 까이나 짐승이 땅을 후벼 파다라고 하는 말로 꺼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까의는 베개를 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개를 베다가 까의에서 크나의가 뭐예요? 크나의는 벽에예요, 그죠? 벽에. 까의가 벽에를 베다 해서 크나의가 나온 거죠. 까이, 크나의 이렇게 까의를 알므로써 크나의까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떠이 옛날에는 나무로 해가지고 술을 막걸리를 한 뒤에 두 뒤 팔았어요, 그죠? 그렇게 어떤 술 대회를 가지고 또 떠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쭉 84번 어근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렸죠.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뭐 점호이 그러면 수증기로 찌다. 뭐 사자의 머리 갈기, 뭐 써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어근 83개 플러스 비슷한 거 쭉 모아놓은 한 뭐 70여 개 단어, 60여 개 단어 이거를 공부를 같이 했는데 아마도 이 단어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습득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아마 10번, 20번을 보고 또 잊어버리고 보고 또 잊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항상 큰 소리로 한번 발음을 하고 지나가시면 좀 더 빨리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렇게 라이브 강의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시거나 또는 카톡에서 질문하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개인 교수로서 평생 동안 여러분 옆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